16억을 줬는데 그냥 추가 고소를 했어요. 네. 합의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구재혁 씨가 천만 유튜버인 찌양 씨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이 된 가운데 최우석 변호사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지난 7월 30일 카라큘라 이세욱 씨와 최우석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8월 2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최우석 변호사는 찌양에 대한 공갈 혐의뿐만 아니라 구재혁의 공갈 방조 혐의, 찌양 전 남자친구 L씨에 대한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라큘라 이세욱 씨는 구재혁 씨의 공갈 방조 혐의, 그리고 BJ 수트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구재혁 씨와 전국신 씨에 대해서 사안이 중대하고 2차 가해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최우석 변호사 역시 최근 전 남자친구 L씨의 누나와 나눈 통화 녹취를 가세연을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어서 2차 가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끝내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최우석 변호사가 의뢰인인 찌양 전 남자친구 L씨의 동의를 받고 구재혁 씨에게 찌양의 개인사 및 탈세 문제를 제보했느냐는 겁니다. 일단 최우석 변호사의 입장은 심플합니다. 당연히 L씨의 동의를 받고 제보를 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우석 변호사가 공개를 한 L씨의 유서와 유가족들이 공개한 L씨의 유서 내용이 서로 달라서 유서 조작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핵심적으로 삭제된 내용이 L씨가 찌양 제보에 대해서 몰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L씨가 이미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 자료 하나를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2023년 4월 17일 구재혁 씨와 최우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였습니다. 이날은 찌양 전남친 L씨가 어머니와 함께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실을 접한 최우석 변호사는 구재혁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관련 내용을 알립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의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 최우석 변호사가 전남친 L씨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한 찌양을 원망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왜 이상하냐? 자, 구재혁 씨는 2023년 2월 달에 최우석 변호사를 통해서 찌양 관련 제보를 받았을 당시 제보자가 전남친 L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구재혁 씨를 옹호할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구재혁 씨의 주장이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소송 과정에서 얻은 상대방 측의 개인사 및 탈세 자료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재혁 씨 입장에서는 당시 최우석 변호사의 제보가 당연히 L씨로부터 동의를 받고 제보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구재혁 씨는 찌양 측을 압박해서 5,500만 원짜리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자신에게 제보를 한 당사자가 전 남자친구인 L씨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찌양이 전 남자친구 L씨에 대해서 2차 고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구재혁 씨의 제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전 남자친구 L씨가 구재혁 씨에게 제보를 하는데 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왜냐? 앞서 벌어졌던 상황들 때문입니다. 자, 찌양과 전 남자친구 L씨는 2022년 말 민형사상의 소송을 벌이다가 극적으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전 남자친구 L씨는 찌양에게 17억 원을 돌려줬고 찌양 역시 8억 원 상당을 L씨에게 남겨줬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전 남자친구 L씨는 찌양으로부터 발생한 부당이득 25억 원을 찌양에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호 합의에 따라서 17억 원만 돌려주고 8억 원은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합의는 두 사람이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상호 합의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비밀 유지 의무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구재혁으로부터 제보의 핵심 당사자가 전남친인 L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찌양 입장에서는 전남자친구에 대해서 2차 고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 때문에 2023년 4월 17일 날 구재혁 씨와 최우석 변호사 간의 녹취가 더욱더 의아하다는 겁니다. 최우석 변호사는 당시 녹취를 통해서 아니 찌양 측이 다 합의까지 해놓고 대체 왜 2차 고소를 하느냐 라면서 전 남자친구 L씨의 선택에 대해서 찌양 측을 탓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녹취상으로 볼 때 전 남자친구인 L씨가 구재혁 씨에 대한 제보를 몰랐을 수 있다는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 만약 당시 구지혁 씨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 데 대해서 L씨의 동의가 있었다면 L씨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찌양과 협의 과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결과적으로는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최우석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밀 유지 의무를 먼저 깬 것이 전 남자친구 L씨라면 대체 왜 2차 고소를 한 찌양을 탓하느냐는 겁니다. 최우석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합의를 깬 당사자가 결국은 찌양의 전남친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찌양 탓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들처럼 만약 최우석 변호사가 L씨의 동의 없이 구지혁 씨에게 제보를 했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구지혁 씨는 7월 24일 최우석 변호사가 공개한 전 남자친구 L씨의 유서를 보고 충격에 빠졌는데요.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서 내가 알고 있는 유서 내용과 너무나도 다른 내용들이다. 저에게 L씨에 대해서 절대 다루지 말라면서 찌양 소속사 측으로 미룬 인물이 바로 최우석 변호사다.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지혁 씨는 제보 당사자가 L씨가 아닌 최우석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지혁 씨의 구속 직전 녹취 공개 의사에 대해 물었는데요. 필요하다면 써도 된다라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녹취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최우석 변호사와 구지혁 씨가 나눴던 당시 통화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변호사님. 아이고,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네네네. 지금 오늘 내 충격 받았어. 뭐예요? 뭔 일인데요? 있잖아요. 네네. 어머니랑 예. 딸했어요. 에? 씨가요? 무슨 일로 또? 합의를 했는데 예. 찌양이 음. 뒤통수 때리고 다시 또 추가 고소했어. 그래서 뭐요? 응. 엄마랑 같이 오늘 강릉에서 오늘 저도 충격 먹어가지고 근데 왜 성 자기는 이제 다 조용히 하고 뭐 잘못한 점도 있죠. 근데 이제 합의하면은 땅을 안 갈 텐데. 16억 주고 했는데 뭐 예. 추가 고소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통수를 쳐가지고 내일 뭐 제가 어차피 영월교도소에 저 의뢰인 만나러 가거든요. 네. 가는데 강릉에 지금 이제 뭐 없어. 지금 유서에 또 제 이름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좀 해달라. 네. 그걸 남겨놔가지고 또 저도 보고 또 해줄 건 또 해줘야 되니까 오늘 좀 싱숭생숭하네요. 또 술 한잔 먹었는데 또 싱숭생숭하네 또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충격 먹었는데요. 어머니랑 같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알고 그러신 걸로. 내 어머니랑 같이 얘기 많이 했었어. 이번 그 사건 때문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 근데 민산이 많이 무너지길래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돈도 주지 마라 그러고 뭐 어차피 죄를 지었으면 뭐 죄값 치르면 되지. 그냥 오면 될 텐데. 16억을 줬는데 그냥 추가 고소를 했어. 네. 합의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어차피 변호사님은 아시잖아요. 잘 소명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 걸. 얘가 그걸 버틸 수 있는 그게 안 되는가 봐. 근데 옛날부터 이게 깜냥은 알거든. 네. 내가 여러 번을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뭐 고소하면 하면 하는 거지. 거기서 협작 안 하거든. 아니 솔직히 그 소명할 수 있는 거 알잖아요. 어. 아 물론 뭐 야 갔다 벗어나기 오면 되지. 어렵다고 어. 쳐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갔다 오면 돼요. 네. 죄를 받으면 되지. 네. 그 합의를 했는데. 근데 합의를 어기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 그리고 돈이 그냥 있잖아요 지금 또. 돈 다 뺏겼어요. 16억을 합의금으로 줬거든. 근데 뭐 프랜차이즈 할 돈 남아 있었다면서요? 그냥 8억, 그거나 8억 하면 남았어, 8억. 그걸로 그냥 프랜차이즈 하면서 먹고 살면 될 텐데. 오늘 죽었어요. 할까 잘 줄은 상상도 못 하겠어요. 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사람을 좀 퇴로를 열어주고, 그래도 합의하고 했으면 끝내야지. 유언 내용은 아세요? 아니요, 지금 안 물어봤어요. 내일 가서 물어보려고. 내가 보려고 그냥 그러니까 뭐 편지 남긴 게 있는가 봐. 들어 죽어가지고. 음, 마지막, 처음, 저랑 이제 구정님이랑 세 명이서 이제 사실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원래 사실. 저는 그렇게 알게 됐죠.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 실제 음, 사람. 뭐, 제가 소송 다 이기고 하고 막 하니까는 그때 인연 해가지고 제가 한 1년 반, 2년쯤 됐잖아요, 지금. 그 인연이고, 뭐 그 친구도 돈이 많으니까 저한테도 돈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뭐, 알겠다 하고 했는데, 이런 것까지 보니까는, 이제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인간적으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같이 조금, 뭘 하다 보면, 술도 같이 마시고 하다 보면은, 음, 그 인간적인 정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쌓이는데, 얘가 죽었다니까. 음, 그러니까 좀, 오늘은, 좀, 힘들다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좀 마음이. 음.
알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참 비극입니다. 과연 법원은 카라큘라와 최우석 변호사의 사전 구속 영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